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군보안사령부라는 이 이름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 격동기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대입니다. 예컨대 11.6 사건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서 죽음을 맞고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겼을 때 당시에 국군보안사령부가 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가 됨으로써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 합동수사본부장 겸 국군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그때 없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12.12 사건 났을 때도 12.12 군사 변란을 주도한 부대는 국군보안사령부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대가 요사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무사라고 그러다가 요사이는 방첩사령부로 바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성격이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몇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체포, 수감 그리고 수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방첩사령부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합동수사본부가 됩니다.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은 검찰, 경찰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첩사령부의 사령관 여인형이라는 분이 또 중앙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다들 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YTN과 몇 시간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요새 이 군인들이 공개적으로 막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내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사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막 쏟아놓습니다. 지금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YTN과의 전화 인터뷰가 보도됐는데 그 전문을 읽어보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국군 통수권자지만은 이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는 것은 만약 북한군이 공격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작전을 지휘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지휘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서 범죄입니다. 범죄. 하여튼 이 적나라한 이 일문일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전에 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계엄이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작전인데 군사작전을 핵심 부대장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속닥속닥 해서 하면은 그게 집행이 됩니까?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작전이 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가 비상계엄령을 펴서 지휘를 하다가 2시간 만에 사실상 진압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런 무능한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의료개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 이전을 하고 하다가 나라를 그냥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군대 안 간 대통령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군대 안 간 사람이에요. YTN은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방첩사령관이 주도해서 작성한 게 맞나? 제가 이제 수사 대상이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다만 비상계엄 포고령을 우리 방첩사가 썼다, 제가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수사하면 금방 나온다. 다시 말하면 전하 방첩수사요원이 포고령을 썼다? 수사하면 너무나 금방 나올 일이고 절대 쓸 일이 없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걸 왜 쓰겠나? 라고 했습니다. 방첩사가 안 썼으면 대통령실에서 썼다는 건가? 여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르겠다. 제가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 다시 기자가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주요 정치인들 위치를 추적한 게 맞나? 여 사령관, 오늘 정보위 때, 국회 정보위 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저도 할 말이 많다.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 위치를 확인한 다음 뭘 할 건지도 임무가 불명확했다. 그렇게 헷갈리던 상황에서 그냥 그게 다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야기한 그게 체포계획이 저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지시가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자가 홍장원 차장 이야기처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건가? 이 여사령관은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그 다음에 기자가 또 묻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여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홍 차장 이야기는 제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통화한 건 기억이 나는데 홍 차장이 저한테 야, 너 알고 있었냐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나도 몰랐다. 나도 좀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위치 확인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다. 아주 혼란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홍 차장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으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다는 건 사실 무언이란 건가?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수사를 할 테니까 밝혀지겠지만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그 짧은 순간에 전화가 100통화는 왔을 것 아닌가? 다시 묻습니다. 기자가. 방첩사 수사관들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도 헷갈리는 게 많은데 계엄령 발령된 걸 저도 계엄 선포 당일날 텔레비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하여튼 간에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게 많았다. 아니 계엄사령관도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가장 핵심적인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사람도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이 비상계엄령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런 짓을 못하죠. 군대에 가서 한 3년 동안 막 쫄병으로 근무하든지 장교로 근무하든지 정도 해봐야 이런 일에서 군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저는 계엄 발령한 전날 휴가 갔다 왔다. 대전에 어디 어르신 편찮으셔서 거기 갔다 왔다.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계엄 당일은 우리 사령부의 대령급 실장들 10몇 명인가를 보직 교대 신고했다. 우리 장군 처장 중에 한 명은 폴란드 출장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계엄령 선포 계획을 담화 발표 전 인지했던 건가? 아니면 이후에 안 건가?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알았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 정보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방첩 수사 요원들이 부대에서 나간 시간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거다. 대략 말씀드리면 한 새벽 1시쯤 나갔다. 저희는. 새벽 1시쯤 나갔다는 것은 계엄령 선포가 10시 30분쯤 되는데 한참 있다가 2시간 한 반 지나서 상황이 다 끝나갈 때 나갔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기자가 계엄령 선포 한참 뒤 아닌가? 사령관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새벽 1시에 나갔으니 말 다 한 거다. 아무 역할을 못했다. 늦을 수밖에 없는 게 간부들은 다 영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대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거의 새벽 1시쯤 됐어야 대부분의 인원이 출동했다. 나중에 수사하더라도 다 그렇게 나올 거다. 출입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말 한마디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증명이 되는 것 아닌가? 맞네요. 별다른 역할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료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에는 참석했나? 사령관 대답은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화상회의도 참석 못했다. 왜냐하면 화상 연결하는 기술자들이 다 퇴근해버려서 연결이 안 됐다. 이거 완전히 영화감인데요. 화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퇴근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코미디 봤습니까? 이거는 누가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아주 훌륭한 코미디 영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군이 코미디가 되면 됩니까? 세계적 강군이 이런 코미디 역할을 하면 됩니까?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 역할을 하는 방첩사령부가 이 모양이었으니 도대체 윤석열, 김용현은 계엄령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기가 찹니다. 역시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작전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북한군이 공격할 때 이렇게 우왕좌왕 대응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보여준 가장 큰 결점은 내란 수괴 역할과 함께 이런 무능함이 아닐까요?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쳐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김승환 선생이 쓴 7년 전쟁, 인민내란을 다룬 7년 전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쳐도 모자란다. 무능한 통치자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무능한 윤석열의 엉망진창 의료개혁으로 해가지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초과 사망자가 한 1년 단위로 끊으면 몇천 명에서 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